안녕하십니까. 신의견의 꽃방TV 심층 분석입니다. 자, 오늘 제가 우리 자유민주주의 우파 우리 국민 여러분들을 위해서 조금 준비를 좀 했습니다. 지금 이 정부 공산사회주의 성향이 아주 짙다라는 거 우리 다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이들이 어떤 방식으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을 세뇌시키고 우민화시켜서 또 갈등을 조작해서 끌고 가고 있는지 제가 학문적으로 또 사례를 들어서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우리가 잘 알고 그들에게 대항해야 되겠다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대한민국 우리 국민들 침묵하는 개돼지로 살 텐가? 라는 겁니다. 우리 지금 개돼지 되어 있는 겁니다. 보겠습니다. 정부가 국민 84%가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연장에 찬성한다 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8월 3일 날 중앙사고수습본부 보도자료를 냈는데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연장을 한다. 자, 이게 뭡니까? 저녁 해지면 다 집으로 돌아가고 아무도 만나지 말고 그리고 2명 이상은 밥도 먹으면 안 되고 3명부터는 밥도 먹으면 안 되고 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자영업자들 또 퇴근 후에 여러 가지 스트레스 풀고 또 만남을 가져야 되는 어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이름에도 불구하고 84%가 4단계 수도권 연장에 찬성한다? 이거 도대체 어디서 검사했냐? 호남에서 검사했냐? 수도권 아닌? 라고 의혹을 가질 수가 있죠. 자, 여론조사 결과 국민 10명 중에 8명은 현재 수도권에 적용 중인 4단계 거리두기 연장에 찬성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27일, 29일 만 18세 이상의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했다. 신뢰 수준은 95%, 오차 범위는 플러스 마이너스 3.1%다. 조사 결과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 조치에 대해 찬성하는 의견이 84%, 반대하는 의견이 12.8%로 찬성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 이 보도만 보면 그러게 4단계 연장해야지. 맞아, 이게 국민 대다수의 그냥 대의네. 그리고 우리가 따라야지 내가 좀 잘못됐나? 나는 4단계 연장 반대인데 잘못됐나?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 통계죠. 그러나 이게 수도권 거리두기 연장 4단계 그러면 이거 혹시 충청권에서 주로 샘플을 했나? 아니면 호남에서 주로 샘플링을 했나? 즉 나하고 관계없는 사람들 대상으로만 했냐? 나는 우리 호남이야 지금 괜찮으니까 수도권 니들은 그래 불편해 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의혹을 안 가지는 겁니다. 왜? 공포가 지금 세뇌가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가 정말 문제냐? 자, 공포의 상징이 된 이 1% 미만의 치사율 질병 코로나19죠. 그러면 사스, 메르스 때는 어쨌냐? 지금 이게 WHO에서 발표한 치사율이에요. 코로나19 같은 경우에 0.5에서 1%, 확진자 중에서 0.5에서 1%의 치사율입니다. 그러면 2002년도에 세계를 공포에 들게 했던 사스 때는 이거보다 무려 11배 이상 많은 11%의 확진자 비율 사망자였습니다. 치사율이죠. 엄청나죠. 그리고 박근혜 정부 때 또 떠들썩했던 바로 메르스 때는 2015년이었는데 확진자 중에서 사망자 비율이 무려 34.3%, 3명 중에 1명 죽었습니다. 이 엄청난 치사율인데 메르스 때, 사스 때 지금보다 우리 사회가 더 공포에 떨었습니까? 아니죠. 지금 1%인데? 그러면은 우리 해마다 겨울에 독감 유행하는데 그 유행한 독감 치사율 어느 정도냐? 그게 1%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 전부 백신을 맞지 않은 상태에서도 치사율이 1%인데 백신을 맞고 항체가 생성이 되면 돌파 감염이다 어쩌다 저쩌다 이런 계속 공포스러운 단어를 만들어내죠. 왜? 공포의 상징화가 돼야 되니까. 그래서 감염이 된다 하더라도 항체가 생성되면 치사율은 확 떨어지게 되죠. 그러면 앞으로는 이 치사율은 더 떨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코로나19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큰 공포감에 시달리고 있죠. 왜?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그러면은 변이 바이러스다, 델타 변이다, 델타 변이 플러스다, 어쩌다 저쩌다 해서 계속 이제 업그레이드 되는 공포를 만들어내요. 그 단어를. 자, 그러면 이게 정말 우리가 심각한 상태냐? 우리가 7월부터 계속 한 달여간 10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온다. 이거 진짜 문제다. 라고 할 수 있는 건가? 보겠습니다. 6월 15일 날 검사율이 인구 1000명당 검사율이 1.7%. 그럴 때는 확진자가 544명. 6월 20일 날 1.8% 357명.
그랬다가 7월 1일 날 이제 거의 뭐 한 60, 70% 늘었어요. 그래서 2.8% 검사했더니 826명. 7월 10일 날 무려 6월 15일 대비 2.5%, 2.5배 이상 늘었어요. 그랬더니 1324명, 4.5%. 그러면은 6월 15일 날 544명, 1.7% 확 검사해서 544명보다 2.5배 이상 많은 4.5%를 검사해서 1324명. 이게 오히려 더 적은 겁니다. 검사 대비 확진자 비율은. 그래도 7월 10일 날 1324명이나 확진자가 나오니까 우리 사회는 전부 공포에 휩싸였죠. 얼마나 조사했는가? 이거는 알지 않고 6월 15일은 어땠습니까? 야, 이제 거리두기 3단계 해제하고 2단계도 해제하고 그냥 뭐 8명 이상 8명까지는 식사할 수 있게 하자 라고 하던 때 아닙니까? 이때는 겨우 1.7%만 검사해놓고 그러다가 4.5%, 4.7% 검사해서 1,500명 넘어가니까 마치 세상 뒤집어진 것처럼 이야기하죠. 왜? 검사는 3배나 했으니까 당연히 그 결과가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지금 5.9%, 6월 15일 대비 3배를 넘게 검사했음에도 불구하고 확진자는 2배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은 6월 달에 비해서 지금 이 8월 달은 검사 대비 확진자는 훨씬 적은 거예요. 그러면은 더 호전된 건데도 불구하고 지금 여러분들 여름 휴가 가시는 분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정말 우울하죠. 여름 휴가 기간인데 휴가도 못 가고. 그냥 이렇게 공포에 휩싸이게 만드는 겁니다. 왜? 8월 15일이 다가오니까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8월 15일. 뭐 하는지 아시죠? 자, 그래서 이 확진자 폭증이 의미 없는 이유는 뭐냐? PCR 검사의 한계입니다. 이 PCR 검사는 중합효소 연수의 반응 검사라는 건데 일단 전체적으로 정밀 검사를 할 수 없으니까 이 콧구멍으로 쑤셔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걸 가지고 이제 검사를 하는 건데 DNA의 원하는 부분을 복제 증폭시키는 분자 생물학 기술로 감염 여부를 판단하는 검사법인데요. 분자 생물학 전반에 광범위하게 사용되며 친자 감별, 지문 분석 등에서 활용됩니다. 유전자 조각의 유무 자체만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해당 바이러스가 감염력이 있는지 사체인지 분간이 불가능해서 전염병 감염 여부 검사에는 부적합해서 무증상 확진자 논란이 단초가 됩니다. 여러분들 무증상 확진자 보셨죠? 이야기 들으셨죠? 저도 코로나 작년 연말에 코로나 걸려서 마산의료원에 입원을 했을 때 제 맞은편에 침상에 입원해 계셨던 저보다 좀 늦게 들어오셨던 분인데 그분이 서울 분인데 거제에 건축사인데 거제 공사 현장에 이제 파견 나오신 분이에요. 60대 분이셨는데 무증상입니다. 아무 증상이 없었어요. 그러나 그냥 검사에 확진자가 돼서 여기 와서 아무 일 못하고 그 공사 병원 증축 공사였는데 건축사가 없으니까 완전히 올 스톱 돼버리고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되었죠. 그래서 굉장히 이제 불만에 휩싸여 계시다가 열흘 만에 퇴원을 했는데 저는 17일 만에 퇴원을 했고 증상이 없으니까 증상이 없어도 최소 열흘은 무조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무증상 확진자가 많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주변에 코로나 확진이 됐는데 병원으로 입원되지 않고 생활 진료소 이런데 예를 들어서 과거에 경기대학교 기숙사 이런 데로 가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대부분이 무증상자들입니다. 왜? 거기는 의료 혜택을 주지 않아요. 그냥 격리만 시켜놓고 있다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무증상자가 그렇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코로나에 확진된 사람 중에서 진짜 감염력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걸 제가 경험적으로도 알 수 있고 이 PCR 검사의 한계입니다. 그 왜 이렇게 검사하냐? 다량으로 검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 공포를 조장해내죠. 그러면서 계속 공포의 상징화를 만듭니다. 예전에 아기가 울면 호랑이 와서 잡아간다. 호랑이 물어간다. 옆집 아저씨가 이놈한다. 아니 옆집 아저씨가 왜 이놈합니까? 호랑이가 왜 도심에 와서 애를 물어갑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공포의 상징화. 호랑이라는 공포. 옆집 아저씨라는 공포. 순경 아저씨가 잡아간다. 순경 아저씨가 왜 운다고 애들 잡아갑니까? 여러분들도 손자에게 그런 거짓말 많이 하셨죠? 공포의 상징화예요. 경찰이 왜 잡아갑니까? 민중의 지팡인데. 얼마나 친절한데 요즘 경찰이. 왜 잡아가요? 그런데도 경찰 아저씨 이놈한다. 잡아간다. 공포의 상징화를 만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는 코로나19 쫙 약해지니까 델타 변이 플러스 돌파 감염
이런 단어를 마구마구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와 내가 백신 맞았는데도 이제 안심하면 안 되겠네. 백신 맞았으니까 난 8.15 집회 나가도 돼. 아니야 돌파 감염. 이런 식으로 계속 공포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공포를 가지고 이 대중의 기본권 침해 그리고 자기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 집단을 향해서는 낙인 찍기에 들어갑니다. 야 이게 다 같이 안전하자고 하는 거잖아. 너 왜 안 지켜? 너는 마스크 안 쓰기 때문에 사회를 위협한 테러리스트야. 야 불편해도 감수해야지. 지금 왜 니들 5명 만났어?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죠. 어떻게 방역지침을 어길 수가 있지? 이거 지금 우리 다 같이 살자고 하는데 이래서 괄호 땡땡땡은 안 돼. 한심한 놈들. 이 괄호 땡땡땡은 이 정부가 아주 편리하게 사용하는 거예요. 원할 때. 자 이래서 20대 남자놈들은 안 돼. 20대 남자가 문재인에 대한 반발심이 높으니까 이래서 20대 남자놈들은 안 돼. 왜? 헌팅 포차, 나이트클럽 이런 데 가서 검사해봤더니 걔들이 뭐 마스크 벗고 춤추고 하다가 보니까 다 20대 남자야. 그래서 20대 남자는 안 돼. 한심한 놈들. 이래서 틀딱은 안 돼. 나쁜 놈들. 이래서 극우파들은 안 돼. 이래서 우파들은 안 돼. 이제 이런 식으로 계속 이 가로를 만들어서 낙인찍게 들어가는 이 바탕들이죠. 요걸 하려고 이렇게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지금 당하고 있어요. 이걸 알면서도 당하고 있지. 자, 그런데 지들은 알죠. 그래서 이렇게 활용해 먹습니다. 송영길이가 8월 4일 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최고위원회에서 지난해 코로나 3차 위기를 촉발시킨 정광훈 목사 등 극우단체들이 올해 8.15 광화문 집회를 강행한다고 한다. 대한민국 전체가 코로나 위기 극복에 힘을 모으는 시국에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서울시와 경찰당국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집회를 원천 차단하고 방지해달라. 모든 수단을 동원해 극우단체 8.15 집회를 차단해야 한다. 민노총이 집회하는 것은 아무 문제 없고 보수, 우파, 자유민주주의 시민 여러분들이 집회하는 것은 완전 테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니들은 안 되고 우리는 돼.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이거죠. 우리는 괜찮지만 너희는 안 돼. 4인 이상 금지, 집합 금지. 이거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거예요. K방역의 상징 아닙니까? 4인 이상 집합 금지. K방역이 왜 우리만 떠들겠습니까? 다른 나라가 인정 안 하니까. 이건 용납이 안 되는 과학적 근거가 없는 거니까. 4인이 모이면 안전하고 6인이 모이면 감염력이 높아지고 이게 맞는 겁니까? 아니죠. 지들은 아니까 이렇게 6명씩 모여서 와인 주고 받는 겁니다. 이거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좌파들의 공통점이에요. 캘리포니아 게빈 뉴섬 주지사 지금 주민소원 투표 9월 달에 지금 이제 하기로 했죠. 이제 아웃됩니다. 그 게빈 뉴섬이 결정적으로 주민소환을 당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바로 이 캘리포니아 전체를 코로나 때문에 셧다운 시켜놓고 즉 완전히 그냥 영업을 못하게 만들어 놓고 자기는 어마어마한 사람들 초청해서 와인 파티, 호화 와인 파티를 한 겁니다. 그게 이제 알려져가지고 분노했던 캘리포니아 시민들이, 주민들이 주지사 소환 투표를 하게 된 겁니다. 이제 아웃된 거예요. 그런데 윤미향이는 아직도 국회의원 잘하고 있죠. 그게 바로 미국인과 한국인의 차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면서 슬픕니다. 자, 모임을 막고 연결을 끊으라. 분열의 정치학을 이 문재인 정부는 너무나 잘 해내고 있습니다. 마키아벨리가 군주론을 쓰면서 거기에 갈등을 국내적으로는 내부적으로는 갈등을 만들고 외부적으로는 적을 만들어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야 민중 이 개돼지들이 군주에게 대항하지 않는다 라고 이 토탈 적어놨어요. 그래서 이 마키아벨리 군주론을 분석하면은 주로 이제 이런 내용으로 함축이 됩니다. 그들끼리 서로 싸우게 해라. 그리고 아무도 군주에게 대항하지 못하게 하라. 그들끼리 싸우는데 어떻게 군주에게 대항할 힘과 정신이 또 시간이 세력이 남아있겠습니까? 지들끼리 싸우느라고 바쁜데. 그래서 갈등, 국내적인 갈등 어마어마하게 문재인 정부가 지금 많이 만들어놨죠. 그리고 외적. 외적은 뭐 전통적으로 북한이 외적인데 북한을 상전으로 모시고 있는 그들 입장에서는 외적을 할 수 없으니까 다른 적을 찾아내야 되죠. 그게 일본입니다. 그래서 일본을 외적으로 만들고 내부적으로는 갈등을 만드는 문재인 정부예요. 그렇게 해서 이 완전히 국민들을 개돼지로 만들면서 갈등을 촉발시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지금 이 정부에 들어와서 이런 내부적인 갈등이 폭발하고 있죠. 도대체 어느 정부 내에서 이렇게 많은
내부적인 갈등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까? 호남, 영남 갈등이죠. 남성과 여성, 젠더 갈등이죠. 좌파, 우파의 갈등, 고용주와 직원의 갈등, 부자와 빈자의 갈등, 집주인과 세입자의 갈등,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갈등, 노인과 청년의 세대 갈등, 전부 이 정부 들어와서 생긴 갈등들입니다. 집을 가진 사람과 집을 못 가진 사람의 갈등, 집을 한 채만 있는 사람과 집을 여러 채 갖고 있는 사람의 갈등, 전부 이 정부 들어서 만들어낸 갈등들이에요. 자연히 생긴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교묘하게 만들어냅니다. 왜? 그들은 20살 대학 시절 때부터 그렇게 배워왔으니까. 그걸 지금 잘 펼치고 있는 것이죠. 그 배워온 통치수를 잘 펼치고 있는 것이죠. 자취방에 라면 끓이면서 형이야 동생아 하면서 이걸 계속 자기들은 설파해 왔던 겁니다. 자, 그러면서 아까 윤미향이처럼 니들은 안 되지만 우리는 돼 라고 하는 게 바로 이거 아니겠습니까? 서로 물어뜯고 고통받는 국민들 뒤에 펼쳐진 그들만의 리그입니다. 북한과 판박이죠. 북한 인민들을 못 살게 하면서 지들은 지금 뭐 이 박지원이가 주장했지 않습니까? 고급 양주 그리고 고급 양보 지금 북한으로 들어가야 돼. 왜? 최상류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니 북한 인민들이 일반 대중 인민들이 고급 양주 발렌타인 30년 마십니까? 조르지 아르마니 양복 입습니까? 휴고 보스 양복 입습니까? 안 입죠. 그런데 왜 북한에 그 사치품이 들어가야 되냐? 그놈들이 필요하니까. 바로 이자들 아니겠냐. 문재인 13평 공공주택에서도 4인 가족 잘 살 수 있지요. 호호호 했는데 지는 796평 대지에 아방궁 같은 저택을 지금 양산에다가 짓고 있습니다. 제가 가봤습니다. 문재인이 대지가 796평이니까 이낙연이 이 정말 간사한 자는 뭐라고 합니까? 토지 공개념 하면서 800평 이상이면은 안 된다. 라는 주장을 하죠. 만약에 문재인 땅이 805평이었으면 아마 900평 이상 이렇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이 간사한 자가. 그리고 여기 살짝 임종석이 얼굴 올려놨는데 그렇게 반미 주장하면서 지 딸은 지금 미국 보내서 엄청나게 호화 명품 매일 SNS에 올리고 있는 이게 지금 국민들에게 노출되고 있죠. 아니 임종석이가 돈을 그렇게 많이 벌었던 적이 없어요. 국회의원 몇 번 하고 서울시 정무부시장 잠깐 하고 그리고 청와대 비서실장 하고 토탈 이 나이에 비해서 돈 버는 실제 일을 해서 돈 번 적이 별로 없는데 어떻게 딸이 지금 미국 가서 초호화 명품을 그렇게 SNS에 줄기차게 올릴 정도로 돈이 많냐? 도대체 원인이 뭐냐? 그 비결이 뭐냐? 참 배우고 싶습니다. 임종석에게. 자, 국민은 투기는 나쁜 거죠. 그래서 800평 이상 땅도 가지면 안 되고 토지 공개념 주장하는 이낙연이는 나는 60평 경희궁 자이 갭 투자해 라고 지금 해서 자기는 갭 투자했죠. 재벌 해체를 주장하는 이재명이 2017년 재산 공개 때 보니까 지재산의 절반이 삼성전자 주식입니다. 그 돈 많이 벌었죠. 또 그렇게 해서 재벌 해체 주장하면서 일본은 나쁘다라고 계속 뭐 토착해고 주장하던 박영선이는 야스쿠니 신사가 보이는 그 야스쿠니 뷰 집을 그렇게 팔아라 해도 안 팝니다. 청문회 할 때마다 판다고 해놓고 안 팝니다. 그리고 적폐청산, 다주택청산 하는 이 여자는 자기는 2주택자. 이게 바로 그들의 민낯이다. 이거예요. 그러면서도 이들을 지지하는 자들은 아유, 그분들은 괜찮지. 왜? 특별한 대지니까. 우리는 일반 대지, 저기는 특별한 대지. 바로 동물농장에서 돼지들이 그렇게 하죠.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 그러나 일부 동물은 더 평등하다. 그 말이 자기네들 돼지들, 여기 동물농장의 지배층들이 돼지들 아닙니까? 그 돼지들이 사냥개 동원해서 이제 다른 동물들 탄압해가지고 이 동물농장을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린 그게 바로 공산주의를 비꼰 그 소설이 바로 동물농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특별한 돼지님들이니까 저분들은 하셔도 되지라고 완전히 비참하게 살고 있는 좌파 돼지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 프랑스 18세기 프랑스 철학자 조지프 디 마스트레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국민은 그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갖는다. 즉 우리 국민들이 내가 스스로 개돼지가 아니면 훌륭한 정부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3000년 전에 플라톤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통치하기를 거부했을 때 그들이 받는 가장 큰 벌은
자신들보다 못한 자들이 통치를 받는 것이다. 이때 이제 아테네 그리스는 공화정을 했죠. 시민들이 나와서 직접 발언하고 투표합니다. 그러면은 시민들이 나와서 발언하고 투표하고 하려면은 시민들이 지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성을 갖기를 거부하고 하면 어떻게 되냐? 나보다 더 못한 놈들이 통치를 받고 결국은 나의 모든 권리를 뺏길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지성을 가져라 라고 플라톤이 3000년 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지성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 나쁜 돼지에게 정말 수탈받는 그런 개돼지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계속 개돼지로 남을 것이냐, 아니면은 국민으로 될 것이냐. 대한민국 헌법이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리고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대한민국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라고 되어 있는 게 바로 우리 헌법입니다. 그러려면 우리 스스로 지성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들이 어떻게 우리에게 거짓말을 하고 그 지성을 바탕으로 이들이 거짓말을 다 밝혀내어서 주변에 전파해야 됩니다. 코로나19 관련한 이 모든 것들도 다 지금 우리는 세뇌당하고 사육당하고 있는 겁니다. 8.15 집회 세뇌당하고 사육당하고 있는 겁니다. 민노총은 왜 코로나에 걸리지 않습니까? 왜 우파들은 코로나에 걸립니까? 집회를 똑같이 해도. 작년 코로나 8.15 때 제가 데이터 보여드렸죠? 8월 들어서 8.15 지나서 8월 20일부터 이 검사를 급증시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3차 유행이라는 말을 만들어냈죠. 그걸 송영길이가 지금 쓰고 있죠. 여러분들 깨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바꿔야 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